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52화입니다. 어느 단지냐? 풍미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입니다. 얘가 2단지까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최근에 근 일주일 간격으로 다 보여드렸어요. 일단 여기 호반 서밋 들어갔잖아요. B5 블록이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가 한 2주 전? 3주 전에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프루지오 들어갔잖아요. 얘도 지난주에 저희가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좀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유사한 점이 많아서, 즉 호반 서밋 영상과 프루지오 영상을 갖다가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수자인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나중에 초등학교 품게 되는데 1차 1071세대, 그리고 바로 옆에 요 노란 거 있죠? 얘도 들어가요. 2차입니다. 이거는 아직 이제 분양 공고 안 떴는데, 즉 컬러풀한 요 지역이 풍미역세권인데 호반 하나 들어갔고 프루지오 들어갔고 이번에 그라센트까지 갔고 3개가 들어갑니다. 거의 동시에 들어가요. 분양을 같이 했으니까 이번에 입주도 동시에 할 거고, 그럼 남은 게 뭐냐? 그라센트 2차가 남았고, 여기 호반이 3블록을 갖고 있다 그랬죠. 이번에 제일 큰 거 분양했는데 비포하고 여기 복합시설 주상복합 요 2개가 남았습니다. 즉 풍미역세권도 이번 그라센트 1차를 통해서 절반 정도가 채워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뭐 세대수로는 절반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요 세 단지 하면, 자, 그런 단지고요. 따라서 영상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호반 서밋하고 프루지오 영상 보시면 될 거고, 더군다나 둘 다 분양 결과 이미 나왔잖아요. 잘 됐습니다. 상당한 경쟁률을 보였죠. 따라서 얘도 경쟁률 자체는 높을 거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분양가라든가 이런 걸 좀 오늘 보면서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줄평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렇게 일단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누굴까요? 여기 떨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여기 호반이라든가 프루지오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던지는 어떤 멘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에게 희망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살펴봐야죠.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 갖춰졌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세 번째잖아요. 두 단지가 투자성이 있었다면 얘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면 대략 요 두 단지 프루지오하고 호반 서밋이 풍묘까지 거리가 400m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라센트 1차도 주 출입구로 했을 때 대략 500m권이에요. 대략 600m권 정도 됩니다. 한 150m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150m 정도 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유사한 입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단지다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 핵심 단지 풍미역세권. 왜 풍미역세권이 괜찮은지는 지난 두 영상 보시면 되는데, 일단 5호선 영장이 31년도로 예정돼 있는데 김포 골드라인 이 풍미역을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로 해서 뭐가 5호선이 통과하게 됩니다. 교차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김포 지역에서 유일하게 더블 역세권이 될 곳이다. 얘가 왜 괜찮냐면, 이 5호선 연장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곳에 5호선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쪽 아파트도 오를 겁니다. 새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것이 곧장 영향을 미칠 게 이 풍미역세권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기존에도 있어요. 물론 골드라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 5호선까지 연결되면 일단은 더블 역세권이 된단 말이에요. 즉 5호선 신설에 의해서 상승하는 단지들 거를 다 먹을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단지는. 따라서 제일 투자성은 괜찮지 않을까, 김포 쪽에서, 이렇게 봅니다. 자세하게는 지난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풍미역이 바로 앞에 있고, 지금 현재 김골라를 이용할 수 있는데 5호선이 31년, 물론 이건 조금 밀릴 수는 있죠. 항상 우리나라 중전철이. 여하튼 그래도 얘가 29년 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뭐 입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김포공항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쪽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김골라든 5호선이든 타고 가게 되면 요 김포공항역에 닿게 되고, 이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이라든가 9호선이라든가 공철을 이용해서 수도권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단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앞에 두 단지가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반기 경직성은 있을 만한 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필수 단지였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앞에 두 단지와 김포 신규 택지 어떤 흐름,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11호 대책에서 김포가 비껴갔기 때문에 이번에 두 단지 분양이 잘 된 것도 있죠. 얘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들입니다. 17일날 특공이 있고요. 18, 19일에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이번에도 다 1순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얘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은 풍미역과 김포공항역 좀 전에 말씀드렸고, 얘는 단지 규모는 세 단지 중에서는 제일 작죠. 1071세대입니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대단지는 맞잖아요. 1000세대 넘으니까. 커뮤니티 같은 거 이용할 때 세대 규모가 너무 많으면은 좀 복잡복잡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다른 여타 단지에 비해서 세대 규모는 적은데 그렇다고 커뮤니티 같은 게 작아졌느냐, 그러진 또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얘도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공이 거의 700세대고 일반은 376세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고 29층 10개 동이 들어갑니다. 예, 이게 조감도인데 예쁘죠? 요즘 뭐 단지들 이렇게
낮고 높은 동을 섞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잘 그렇게 맞춰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는 29년 1월 세개 단지 중에 제일 늦겠죠? 그래봐야 1, 2개월 차이입니다. 나머지 두 단지랑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주변에 갖춰지는 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분양 조건은 똑같습니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재당천 10년, 전매 3년 있고 거주문 없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제 분양가인데 일단 얘는 특이한 게 5구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푸르지오하고 호반섬에는 5구형이 없었잖아요. 74, 84, 그 다음에 84로 구성되어 있었던 게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푸르지오하고 호반섬이 이번에 5구형이 나와요. 따라서 어떤 실수요층 5구형도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관심이 있을 만하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비교를 해서 84형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84형 기본 분양가는 6.5억에서 7억이 나왔어요. 근데 푸르지오가 6.4억에서 7.1억, 호반 서밋하고 똑같이 냈죠. 푸르지오가 일주일 뒤에 냈는데 따라서 보시면은 저가에서 1,000만 원 비싸고 고가에서 1,000만 원 쌉니다. 뭐가? 수자인이. 따라서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큰 차이가 없어요. 확장비는 650이 나왔습니다. 84 기준입니다. 푸르지오가 600에서 900 사이, 타입에 따라서 호반 서밋이 400에서 600에 나왔거든요. 딱 중간 가격 정도에 딱 맞춰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에어컨은 700에 나왔고요. 5기 기준. 푸르지오는 690, 호반은 700.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근데 옵션이 5,000이 붙었어요. 84 기준으로. 여기 옵션 들어가 보시면 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급화 시킨 게 많아요. 특히나 뭐 드레스룸 특화에 1,200 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얘네가 분양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게 앞에 두 단지에서 냈거든요. 옵션에서 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싶은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난번에 다른 단지들도 그랬지만 이런 거 좀 뺄 것들이 있습니다. 주방이야 뭐 주부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되고 나머지에선 1,200이라든가 아니면 공고분 보시면은 벽체 마감 특화해서 뭐 고급화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형에 더해서 조명도 그렇고 이런 게 좀 싸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꼭 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겠지만 이거 5,000에 나왔거든요. 왜냐면 푸르지오가 3,200, 호반섬이 3,500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1,500 정도 비싸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만큼 줄일 요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 실질 분양가는 확장비하고 에어컨 합하면 1,500 정도 들고 옵션 5,000에서 그냥 7,000 더 해버렸습니다. 그냥 6,000 더 해버렸습니다. 6,000. 그래서 나온 분양가가 어떻게 되느냐? 7점이라고 해서 7.6억에 나왔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고요. 근데 이게 무슨 가격이냐? 호반섬의 푸르지오가 실질 분양가 요거였거든요. 얘네도 옵션 포함했을 때 6.9에서 7.6억이었어요. 따라서 7.1에서 7.6억에 나왔으니까 저층에서 조금 비싼 느낌이 들고 고층은 그냥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얘네가 옵션에 힘을 준 게 좀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 좀 빼면 오히려 조금 더 싸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옵션에서 좀 뺄 게 많아요.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그래도 일단 이걸로 그냥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뭐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조건들이 큰 차이도 없고. 자, 평면도는 오히려 얘가 잘 나왔습니다. 수자인이. 왜냐면 전 타입 4베이 판상형 통풍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지 두 개는 판상형이긴 한데 뭐 옆 통풍이라든가 아니면 타워형도 일부 뭐 이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주택형 들어가 보시면 5구의 두 타입, 84 한 타입이거든요. 84에 뭐 많이 나누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단지 설계 보시면은 딱 봐도 그냥 일자형으로 딱 아파트 넣어주고 가운데 확 비워버렸습니다. 상당히 널찍하게 넣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면도도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시면 5구 A인데 이쪽 204동, 206동 쪽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마통풍 구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침실 2하고 3을 갖다가 원래 그냥 이렇게 두 개로 쓸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는 데다가 이렇게 멀티룸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즉 복도에 팬트리가 원래 있어요. 근데 복도 팬트리를 하나 더 넣어주면서 침실 3에 딸린 공간으로 침실 2를 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는 자녀,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을 때 침실과 공부방을 갖다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확 뚫어주는 거라든가 이건 예전에 있는 거죠. 다른 아파트들에도 혹은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장점이 있죠. 공부하는 중고등학생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도에 팬트리가 하나 더 넣으니까 수납 공간은 뭐 거의 충분하고 드레스룸도 5구형 치고 잘 뽑아줬죠. 5구형에 최근에 드레스룸 없는 애들도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일자형태로 잘 뽑아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외기실도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대피 공간, 침실, 발코니 쪽은 대피 공간이라서 보통 여기 대피 공간에 실외기를 놓으면은 소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여기는 이쪽에 있어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B형은 5구 B형은 그냥 A형 반대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없죠. 여기 멀티룸 꾸밀 수 있는 것도 똑같고 드레스룸도 똑같은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외기실도 있죠. 드레스룸 쪽으로 빠져 있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복도 팬트리에 통합룸 5구형 중에서는 잘 뽑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84는 역시나 약간 전세대가 마통풍 4베이 판상형에 자 얘도 드레스룸 잘 뽑아줬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복도 팬트리에 현관 팬트리가 그냥 현관 크기만큼 하나가 들어가 줍니다. 이거 상당히 좋죠. 집안에 이렇게 큰 팬트리가 있으면은 현관 쪽에 계절별로 수납할 거라든가 이런 거 처리가 상당히 쉽고
쉽고 용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도 상당히 잘 왔다 발사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게 나왔다 평면도는. 그래서 이번 세 단지 중에서 이게 특히나 전 세대가 포브의 판상형 나통풍 구조라는 측면에선 제일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 들어요. 저체 페니스는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피트니스, GX, 골프 연수장, 탁구장, 작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코인 세탁실, 키즈 라운지,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걸로는 가든 카페, 다목적 체육관, 사우나, 건식입니다. 이번에 프루지오는 사우나를 갖다 습식까지 넣어줬는데 그리고 호반은 사우나가 없었죠. 근데 얘는 중간급이네요. 딱 그쵸. 사우나인데 건식이 들어가졌고 가든 카페는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설계에서 널찍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 공동시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인데 요 밑쪽에 보면은 주민 카페가 1층에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도 들어가지고 프루지오도 이번에 가든 카페에 들어가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다음에 다목적 체육관이나 사우나 요거는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가요. 농구 반코트하고 옆에 또 풋살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지고요. 중간에 썬쿤도 들어가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GX 피트니스 필라테스 들어가고 키즈 라운지라든가 꽤 큰 규모로 스터디 카페,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각각 들어가줍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사우나가 있죠. 건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샤워 말고 간단하게 건식으로 사우나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거는 프루지오가 습식이 들어갔으니까 걔보다는 좀 떨어지지만은 후반보다는 괜찮은 지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분양했던 단지들에서 나쁘지 않게 딱 중간급 정도로 들어줬다. 다목적 체육관도 나쁘지가 않고 실내 체육관. 주차는 1.47대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번에 호반 서밋이 1.48대였고 프루지오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죠. 1.4대도 나쁜 건 아닌데 1.4대였는데 이번에 수자인이 1.47대 나왔으니까 호반과 비슷한 정도로 해서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 더군다나 얘는 5구형 있잖아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소형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47대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에 세 단지 공이 주차는 잘 뽑아준 거 아니냐. 그 중에서도 얘가 제일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형하고 비율 봤을 때 교육은 사후초가 있고요. 추후 초품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냥 단지로 편입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모양이 보면은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부분이 취소가 됐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이버에 나온 계획인데 문의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얘네는 여기는 4호초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대략 350m권 정도 되겠죠. 뭐 이쪽으로 재나 이쪽으로 재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도서는 초품화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된 것 같습니다. 뭐 학원가는 바로 앞에 있는 사후 학원가라든가 이런 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김포 원도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기본적으로 이쪽이 원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빠질 건 없다. 김포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가 적절하냐? 김포 신축 적정가라고 제가 프로젝트 때도 말씀드렸고 호반 때도 말씀드렸고 둘 다 잘 나왔어요. 경쟁률이. 그럼 얘도 당연히 적정가다 이렇게 봐야겠죠. 좀 전에 보셨지만 분양가에 큰 차이도 없고 조건에서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가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해 드린 건데 일단 호반하고 프로젝트 써놨는데 뭐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 없이. 그때 두 단지 영상에서 비교해 드렸던 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지금 현재 풍미역 대장이죠. 프루지오 센트럴하고 풍프루지오 얘네 두 단지 합해서 상당히 규모가 큰데 얘네들 가격이 지금 6.2억에서 7.1억 정도예요. 실거래가가 전고점 8억까지 갔었습니다. 얘네들 가격이 지금 6.2억에서 7.1억 정도예요. 실거래가가 전고점 8억까지 갔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 10년 차이가 나게 돼요. 뭐가 수자인이나 이번에 들어가는 프루지오 호반이 들어갔을 때. 그런데 이 현실 거래가를 보면 현재 분양가의 낮은 쪽하고 비슷하죠. 옵션 같은 거 빼면은 그냥 유사하게 나온 거고, 즉 이번에 나온 요 세 단지의 기본 분양가가 지금 현재 여기 풍무 두 단지의 실거래가입니다. 따라서 10년 차이가 나게 되는데 비싼 건가? 이번 나온 분양가가. 그래서 적정하다고 지난 두 단지에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분양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수정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촌 힐스라든가 사우 아이파크 그다음에 한강 메트로자이까지 다 비교해 드렸어요. 그래서 두 영상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 다 그 두 영상 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그 두 영상에서 자세히 비교해 드렸으니까 특히나 호반이 제일 먼저 분양했잖아요. 거기서 제일 자세하게 분석 드렸고 그다음에 프로에서 또 한번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적정 가격대고요. 유사입지 10년차 단지 바로 건너편에 있는 풍무 프로지오들 두 단지와 현실 거래가와 이번에 나온 기본 분양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특히나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점들인데 그 정보점보다는 낮은 데다가 그때 뭘 보여드렸냐면 이쪽 김포의 준신축들 아까 말씀드렸던 메트로자이라든가 특히나 작은 평형들 이런 데에서 만만한 상승세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렸었어요. 그걸 봤을 때 이번에 나온 이 세 단지 분양가는 나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똑같이 투자
투자평가도 똑같아요. 이거 그대로 썼습니다. 차이가 없잖아요. 세 단지가. 주변의 현시세 대비 나쁘지 않은 분양가고요. 풍무 역세권 개발에 따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호반이 여기 브랜드 타운인데 여기 포블럭이라든가 복합시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주상복합 들어갈 건데 여기 제일 가깝잖아요. 이런 것들의 어떤 가격, 그 다음에 수자인도 하나 더 갖고 있잖아요. 2차는 이 사후역에서 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어떤 지속적인 개발이 되는 것에 따라 상승 가능성이 있고, 잠시 말씀드렸었지만 이 뒤쪽 5호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쪽 시내폴리스라든가 이쪽을 어떻게든 들려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 중간에 비는 데들이 있거든요. 여길 개발을 안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주변기 쪽 완만한 상승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11호 대책에서 김포가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곡 들어가기가 힘들어졌어요. 아무래도 묶였으니까 내년 말까지. 그리고 주변 전세가도 생각보다 싸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자세히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것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선 멀게 느껴지지만 얘가 29년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지금처럼 멀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5호선 풍무역 역세권이 일종의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 교차하는 곳. 그랬을 때 나쁘지 않은 단지. 똑같습니다. 호반하고 푸르지오하고.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미래가치는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후상향 분양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세 단지는 한 달 안에 같이 분양을 해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 또 나머지 단지들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호반 두 블럭하고 2차 요게 있고, 그 후로도 여기 개발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놈들. 그리고 여기 효성도 이게 좀 비싸서 지금 완판이 안 됐을 뿐이지 얘네들 분양 성공하고 나면 얘도 나쁘지 않게 완판이 될 거예요. 진출을 들어가는 건데 멀지도 않고 풍무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어떤 개발 압력에 의한 상방, 압력 이런 거에 의해서 얘도 나름 미래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북변 쪽도 아직 들어갈 놈들이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 풍무역세권 이번에 절반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신축들이 많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11호 대책과 수도권 민간 신축 수요, 민간 신축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대책이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쉽게 나올 수가 없죠. 제가 다른 영상들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규 택지지구들에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은 지난번에 뭐 안 말씀드렸던 거라면 이제 검단도 끝나가요. 좀 남긴 했는데 역세권에 있고 이런 애들은 거의 끝났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5호선 연장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5호선이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더블은 언제나 좋습니다. 특히나 5호선이 없던 곳에 생기는 단지들의 상승력이 꽤 될 거고, 최근에 이제 검단에 인천 1호선인데 연장됐을 때 상승력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5호선 연장은 더 하겠죠. 근데 그거를 다 받아먹을 때가 이 풍무역세권이란 말이에요. 결국 걔네들이 어떻게든 들려야 되는 곳이 이 풍무역세권이에요. 그럼 풍무역세권은 더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분양뿐만 아니라 기존에 들어가 있는 푸르지오 두 놈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 한 줄평을 해서 다 4개로 오랍니다. 뭐였죠? 앞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안타깝게도 이번에 떨어지셨던 분들 있잖아요. 호반하고 푸르지오에서. 그분들 다 여기 가셔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큰 차이가 없고, 분양가도 일단 큰 차이 없고, 조건도 부분 일장일단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 개의 단지가 큰 차이는 없다. 물론 푸르지오가 브랜드급에 있어서는 좀 높은 거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경쟁률이 워낙에 힘들었잖아요. 여기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단지에서 안 좋은 결과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부 상황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에 잘못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항상 유념해 주시고, 특히나 오늘 좀 빨리 찍었어요. 왜냐면 2-3주밖에 안 됐는데 두 단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만 예를 들어 스피드 분양가로 제가 안 찍은 이유는 앞에 두 단지만큼 비슷한 수익률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피드 영상이 아니라 선별단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앞에 두 영상 꼭 참조하세요. 그럼 거기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15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 올려드릴 겁니다. 뭐 들어오시면 광고하는 곳 아니죠.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뭐 간단한 것들 질문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모든 답변을 드릴 수 있지는 않고요. 뭐 경쟁률이 정확하게 몇 대 1이 나올 것 같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 다만 얘는 경쟁률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고요. 청약홈 들어가셔서 기존에 있었던 푸르지오라든가 호반 서밋의 경쟁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단지고요. 들어가셨을 때 나중에 수익률 꽤 그래도 김포 쪽에서는 나쁘지 않게 받아갈 수 있는, 김포 쪽에서는 어쩌면 제일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단지라고 저는 봅니다. 위치상 더블 역세권이고 고려했을 때. 따라서 여기 청약하시는 후반 때부터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꼭 이번에는 좋은 층 좋은 놈으로 당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